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 TV의 장희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기초화학, 중화 적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화 적정이 무엇이냐, 왜 이런 실험을 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다면, 중화 적정은요, 농도를 모르는 산 혹은 염기를 중화시켜서 농도를 찾을 수 있는 실험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그것을 한번 본다라고 하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온 H+의 개수와 염기에서 나온 OH-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산의 H+를 구하는 방법은 산의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수,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래서 농부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산의 농도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의 농도를 한번 구해보려면, 농도는 몰라요. 근데 부피는 재면 됩니다. 알 수 있죠. 가수도 이 산이 어떤 종류인지 알면 HCl은 1가의 산, H2SO4는 2가의 산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의 종류만 알면 가수 역시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염기도 농도, 우리가 직접 농도를 정확하게 재서 만들면 되겠죠. 알 수 있습니다. 부피 역시 재면 되고 가수 역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중화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산의 농부가와 염기의 농부가가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농도를 우리는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힘든 것을 찾아내면 되죠. 무엇을 제일 알기가 힘드냐? 바로 이것을 중화시키는데 얼마만큼의 염기가 들어가느냐, 이 부피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피를 찾을 때 뭐 10ml 넣어보고 20ml 넣어보고 30ml 넣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는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중화 적정의 적자가 바로 물방울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정한다. 얼마만큼의 부피를 넣어야 되는지 정해본다. 그러면 부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잴 수 있으니까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산의 농도 혹은 염기의 농도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기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는지 실험 도구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아래쪽에 산이 있고 위쪽에는 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기를 한 방울씩 똥똥똥똥똥똥 떨어뜨려서 산이 중화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재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중화가 다 될 때까지 요만큼을 넣었다. 여기서 여기만큼의 염기를 넣어줬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만큼 염기의 부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떨어지는 여기만 중화가 잘 되지 구석구석 잘 중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유리막대로 휘저어준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번거롭죠. 실수로 산이 튄다거나 아니면 그릇을 쏟는다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살짝 흔들어 줄 겁니다. 이 비커에 염기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휘저어 주지는 못하고 살짝 흔들어서 얘를 잘 섞이게 만들어 줄 거죠. 그런데 입구가 넓다 보면 흔들다가 보니까 손을 놓쳐서 손에 염산이 묻었네. 큰일 납니다. 자, 흔들다 보니까 쏟았네. 친구 얼굴에 쏟았는데 이거 황산인데 어쩌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가 밖으로 쏟아지는 것을 그나마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입구가 좁은 이런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구의 이름은 무엇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로는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고요. 일본어로는 코니칼 비커가 되겠습니다. 코니칼이라고 하면 원뿔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이 원뿔 형태의 비커다. 즉 원뿔 형태의 비커, 즉 삼각 플라스크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산을 놓고 똥똥똥똥똥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염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농도를 재서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농도를 재는데 어떻게 재야 되느냐? 즉 우리가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이 염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병이 있습니다. 자, 이 병에는 눈금이 있습니다. 얼마?
100ml다라고 하는 눈금이 딱 적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몰 per 리터의 NaOH 수용액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몰 per 리터에 되니까 1리터 안에 1몰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100ml라고 하는 것은 0.1리터가 되기 때문에 0.1몰의 NaOH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럼 0.1몰의 NaOH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NaOH의 식량은 4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10분의 1, 4g이 0.1몰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4g의 NaOH를 여기 병 안에 넣고 물을 100ml까지 쭉 채운 다음에 잘 섞어주면 우리는 0.1몰의 NaOH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0.1리터의 물 안에 0.1몰의 NaOH가 들어가 있다. 즉 1몰 per 리터의 농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농도를 재고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더 농도를 진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병에 눈금이 있고 그리고 뚜껑도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의 이름은요, 메스 플라스크가 되겠습니다. 일본어로는 메스 플라스코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메스 플라스크의 기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용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NaOH 1몰 per 리터의 농도를 여기에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이 병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NaOH 용액을 들이부으면 안 되겠죠. 얘가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되는데 입구가 굉장히 좁을 겁니다. 그런데 얘를 들이붓다가 쏟아버리면 안 되겠죠. 강염기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길다란 유리 빨대처럼 생긴 것에 NaOH 수용액을 넣어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빨대같이 생긴 것을 여기에 넣고 입으로 쭉 빨아들입니다. 자, 입으로 쭉 빨아들인다고 해서 빨대처럼 쑥 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톰하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용액이 차면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옮기고 싶은지 그걸 생각을 해서 요 정도까지 왔다, 내가 원하는 양까지 왔다 그러면 입으로 빠는 것을 중단하고 뒤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닫아주면 얘는 더 이상 액체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옮겨서 여기에 놓고 엄지손가락을 떼면 쪼로로록 이 얇은 병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안전하게 액체를 다량으로 옮길 수 있는 이 기구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하느냐? 홀피펫, 호르피펫도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피펫은 자, 선생님이 그리기에는 좀 작게 그렸지만 굉장히 길고 여기 도톰하게 생긴 모양도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고 눈금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거 크기가 요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염기를 옮겨놨습니다. 그럼 이 염기를 담고 있는 이 통은 어떻게 되냐?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떨어뜨렸는지 알기 위해서는 눈금이 있으면 편하겠죠. 눈금이 있어서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 그럼 여기 눈금만 읽어주시면 얘가 얼마만큼 여기 아래쪽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금이 있으면 좋겠고 또 얘가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중화가 다 됐다. 그럼 이제 염기를 그만 넣어야 되겠죠. 중화가 되었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넣으면 얼마만큼 넣어야 중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중화가 되었으니까 스톱해야 되는데 어떻게 손가락으로 막을까요?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냐? 코크가 있으면 좋겠죠. 가스밸브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코크가 있어서 열면 떨어지고 닫으면 액체가 중단이 되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눈금도 있어야 되고 코크도 있어서 액체의 흐름을 중단할 수도 있는 이 기구의 이름은 바로 뷰렛이 되겠습니다. 뷰렛도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화적정에 쓰이는 4가지 기구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삼각플러스크에 산을 넣고 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염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삼각플라스크에
용액을 넣고 매스 플라스크에 의해서 정확한 농도의 염기를 만들어서 홀 피펫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뷰렐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다가 중화가 되었을 때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내려왔으니까 얼마만큼의 양이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들어가야 중화가 되는지 정확한 부피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농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의 형태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농도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중화 적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화 적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얼마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